여수 해역에서 어류 폐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등 관계기관이 시료를 채취해 폐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계속된 가뭄과 허술한 물관리로 섬진강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심각합니다. 연말에 식수 공급과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해양 관광도시 여수에 체험 관광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양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에 이어 바다 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까지 들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 지정 이후 후방 산업 육성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의 길이 열린 만큼 순천만 국가정원의 미래 비전도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검문도 인근 양식장에서 물고기 43만 마리가 폐사한 것에 대해 여수시 등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와 남서해수산연구소는 오늘 여수 검문도를 방문해 죽은 물고기의 시료를 채취한 뒤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여수에서 죽은 어패류는 모두 160만 마리로 이 가운데 참돔 등 52만 5천여 마리는 어류 감염병인 이리도 바이러스로 전복 28만여 마리는 적조 영향으로 폐사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원인 분석 중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적조가 퍼지고 있는 여수 완도 해역에 최신 적조 방제 장비인 전해수 황토살포기 2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의 젊은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관광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열기구, 또 다양한 모험 시설이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소호동 기오션 리조트 부지. 오색빛깔 초대형 풍선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자 열기구가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10여 명을 태운 열기구가 20m 상공에 머물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풍향에 따라 최대 30m까지 날아오를 수 있고 야간에도 아름다운 밤바다를 창공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색다른 체험에 관광객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네, 삼천 공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외국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짜릿하고 좋습니다. 열기구를 관광시설로 상설 운영하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블로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바지하는 데 도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양면 소장마을 59만 제곱미터 일대에는 청소년이나 기업체 사원들이 모험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50여 가지의 챌린지 코스가 들어섭니다. 마을 야산 정상에 전망대를 세우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1.3km의 집 와이어 시설은 물론 회전형 관람차와 모노레일도 설치합니다. 콘도와 연수관 시설까지 갖추고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쯤 관광단지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갈수록 관광객들의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도 투자 유치를 하면서 젊은 층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체험형 관광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투자 유치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 바이크 성공과 함께 해양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여수에 새로 들어서는 체험시설이 또 하나의 관광 트렌드로 외지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가뭄으로 섬진강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낮아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오늘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가뭄으로 현재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10%, 주암댐은 38%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말에 식수 공급과 공업용수 공급을 줄이는 심각 단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물 부족은 댐 사용권자들이 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산업부가 섬진강 수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품질이 좋은 전라도 쌀이 경기도 쌀보다 값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주식회사 롯데 상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산 무안의 고향의 향기미쌀 10kg 가격이 경기도 여주군의 대왕림표 쌀 10kg보다 30%가량 낮았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선정된 고품질 브랜드 쌀 12개 가운데 10개가 전라도 쌀이었다며 농식품부가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이후 국제화와 후방산업 육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국가정원 지정의 길이 열린 만큼 순천만 국가정원 1호의 미래 비전이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토론 시사데스크의 내용을 박민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정원의 지향점은 국제화에 모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정원으로 더 나아가 국제적인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을 선도하는 책임과 역할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탄생될 국가정원 또 지방정원들의 어떤 맏형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원으로서 정원 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경제 관광과 정원 중심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을 우선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고요. 국가정원 운영과 국가정원 관리과 등으로 명칭을 바꿔서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와 정원 전문 교육기관, 그리고 공식적인 정원사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대학에 또는 각 지역에 공급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 가드는 국가자격증이 만들어져야 된다. 국가정원 2호, 3호가 탄생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산림청은 물리적인 기준보다는 서두르지 않고 순천만 국가정원에 내실을 먼저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역할이 주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오늘까지 모두 210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1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전체의 54.2%인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 34명, 불법 선전 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입건된 조합장 당선자 6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순천 지원과 목포 지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수 향일암 앞 군생활관 신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 의회가 현 위치 건축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의원 동의로 성명서를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현 위치가 아닌 다른 부지에 생활관을 신축하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또 국방부에게도 거북머리 부분이 아닌 다른 부지에 군생활관을 건축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가기관으로 계속 남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설화 야담집인 류몽인의 어우야담이 웹툰으로 재탄생됩니다. 어우야담 웹툰은 고흥군이 지난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제작한 설화극장 20부작을 웹툰으로 연계해 제작한 것으로 오는 14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5화씩 제공됩니다. 웹툰 자료는 현재 건설 중인 덤벙 분청문화관 내 설화문학관이 오는 2017년에 문을 열면 전국의 설화문학 자료와 함께 설화 연구와 교육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도해 국립공원 흑산도의 소나무 숲이 솔껍질 깍지벌레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에 맡겨둘 것인지 적극 방제를 할 것인지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 각 기관이 주장하는 방안을 모두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나무가 앙상한 기둥만 남은 채 고사했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까지는 쉽게 부러지고 푸른 잎을 뽐냈던 아름드리 소나무 잎은 누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흑산도의 소나무 숲이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를 입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소나무 숲이 퍼렇게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미 고사한 나뭇가지를 칡덩굴이 휘감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의 환경은 이대로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흑산도에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가 시작된 건 지난 2009년. 흑산도 전체 산림 면적의 41%인 631헥타르까지 확산됐지만
일괄 방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흑산도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벌채와 같은 적극 방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심각해지자 내년 말까지 그동안 기관별로 주장했던 방식으로 시범지역 4곳을 정해 효과를 지켜보기로 합의했습니다. 작년부터 더욱더 많은 심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산림청이나 우리 도나 또 국립공원에서도 심각한 것을 느끼고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치단체는 조만간 현장 조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와 면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여수시 관문동의 한 도로에서 67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건널목에 있던 시민과 지나가던 행인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4살 김모 할머니 등 노인 3명이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운전자 김 씨도 가슴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 김 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월 전국 디자인 제안 공모 사업을 거쳐 추진한 맑은물 관리센터 물사랑 학습 전시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물사랑 학습 체험관은 12억 5천만 원을 들여 전시 체험관실과 영상실 등의 시설을 갖춰 물 절약에 대한 시민 의식 확산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체험 장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국제 로타리 3610지구 제3, 4지역은 양심 운전자 찾기 행사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의 후원금을 행복 순천 시민운동 추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양심 운전자 찾기 행사는 교통신호와 정지선을 지키는 양심 운전자를 찾아 선물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통질서 지키기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이달 중순부터 추진됩니다. 여수시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시상식에서 해양관광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후보군을 선정한 뒤 전문위원 서류심사와 신뢰도 평가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높은 관광 신뢰도와 함께 해상 케이블카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통한 서비스 향상에서